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4조. 그러니까 감염병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바뀌어서 4조에 보시면 국가지자체 책무에서 다른 거 다 똑같은데 7번이 좀 바뀌었어요. 감염병 병원체 해놓고 거기에 보시면 가로 안에 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감염병 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수집, 검사, 보존, 관리, 약제, 내성, 감시 이런 일을 국가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7번이 더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7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의 관리에 관한 계획에서 2조의 2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감염병 대비 의약품 장비 등의 비축 관리에 관한 사항에도 기본 계획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기획을 하겠다는 거죠. 이런 거 비축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10조의 위원회 구성. 10조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 중에서 위원장 1명 이거는 똑같고요. 거기에 1번, 2번, 3번, 4번이 비영리 민간 지원 뭐 이런 뭐인데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에 추천하는 사람. 그래서 요게 4번이 그러니까 그 법이 바뀌었네. 지방자치법 165조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시도지사 협의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있고 비영리 그건 5번으로 내려갔나 봐. 그렇죠? 그리고 6번. 그래서 4번이 하나 더 들어간 거다. 2020년 6월에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의사 등의 신고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11조의 의사 등의 신고. 이건 우리가 워낙 중요한 거라서. 근데, 똑같은데, 동그라미 1번 밑에 1, 2, 3번이 있는데 4번이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이것도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신고해야 되는데 그때 몇 번 환자 했었죠? 거부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사들이 우린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거부해서 나간다고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것도 신고해라. 그럼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하게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2020년 6월부터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2020년 9월에 또 바뀌어. 그게 어떤 거냐면 11조 같은 11조입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이건 조만 바뀌어서 16조의 1항이 아니라 16조의 2에 이거 해서 요것만 바뀌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 똑같고. 그래서 그렇게 바뀐 거고. 그 다음에 13조의 보건소장의 보고요. 13조의 보건소장의 보고는 그게 좀 전체적으로 달라졌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입니다. 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거기 1급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를 한정해서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이게 2번이 신설됐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이 신설된 겁니다. 3월 달에. 그러니까 이미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16조에는 감염병 표본 감시. 요거는 동그라미 5번이 조금 바뀌었어요. 5번에 1, 2, 3, 4가 좀 1, 2, 3번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표본 감시 기간이 다음 각고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자료 제출 요구,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두 번째, 폐업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번에 표본 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장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때는 지정을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조의 2에 보시면 이것도 신설된 것 같은데 16조의 2. 16조에 2 있어 없어요? 없지요? 이게 신설이 됐어요.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간이요. 그래서 다음 각호 기간에 실험실 검사를 통해서 감염병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는 거예요.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환경연구원, 보건소 이것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간 그 다음에 의과대학 중에 진단검사 의학과가 개설된 의료기관 결핵, 협회도 있고 한센병, 이건 한센병 병원체만 해당이 되는 거겠지. 그리고 9번에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지자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에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여기 잘 신경 쓰셔야 돼. 그냥 전문이 아니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조금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그 확인의 정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염병 병원체 확인관의 실험실 검사 능력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다. 장관이 그렇게 한다 그러는 거고 나머지도 보고. 그래서 이게 2020년 9월부터 시행이 될 것 같아. 16조 2가. 근데 2랑은 이제 3월부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확인 기간이 딱 지정이 됐다는 거고. 17조는 실태조사예요. 17조 실태조사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그치. 근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됐는데 여기서는 그 결과 공포하여야 한다야. 그 결과까지 공포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새로 신설된 거죠. 그래서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법인 등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협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똑같죠. 아, 좀 다르구나. 시기, 방법, 절차, 공표 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학조사반이 요게 그치. 이거는 그 조항이 좀 바뀌어서 18조의 3을 볼게요. 18조의 3을 보시면 18조의 3에 보시면 역학조사의 그 양성인데 그쵸. 그게 60조 2에 2항이 이제 3항으로 바뀐 거예요. 그거 온 거고 그거. 그 다음에 21조가 고위험병원체 그게 이제 바뀌었어요. 고위험병원체가 이제 분리 이동할 때 이제 신고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게 동그라미 4번이 신설이 됐죠. 동그라미 4번이.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1항부터 3항까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해서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적합하면 신고를 하는 거고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겠다. 불법인 건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조가 이제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인데 이게 동그라미 3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이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해서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법하면 신고를 받고 적법하지 않으면 신고를 안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3조가 23조의 동그라미 6번이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이것도 똑같이 내용을 검토해서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된다. 이게 있고 그게 그쵸. 그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23조 2 같은 경우는 그 조항이 좀 바뀌었어요. 거기 23조의 7항, 23조의 9항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3조의 3인가 여기 이제 생물테러도 그게 바뀌었어. 이게 동그라미 3번이에요.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변경을 허가해야 된다. 다만 위험병원, 우리 여기는 뭐라 그래서 고위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고자가 빠졌어. 그러니까 위험이야. 위험병원체는 다 해당이 되는 거야. 꼭 고위험뿐이 아니라 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변경 등 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신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보세요. 뭐 가벼운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도 다 하겠다는 거죠. 다 관리하겠다. 병원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다 하겠다. 그러니까 위험병원체는 다 하는 거야. 고위험뿐이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34조의 2. 요것도 이런 것들은 좀 조금 나올 법하기도 해. 34조의 2 같은 경우가 감염병 위기시 정보 공개거든요. 근데 거기에 동그라미 2번이 이제 신설된 거랑 마찬가지인데 누구든지 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이의 신청을 하라는 거죠.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달라 공개된 사항에 관해서 의견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공개하는데 내가 알기엔 나는 그렇게 말 안 했거든? 그럼 이걸 이의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36조에 보시면 36조에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인데 지금 뭐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원래 감염병 위기 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평상시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게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잖아요. 근데 장관으로 바뀌었어. 장관하고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바뀐 거. 지정할 수 있다는데 지정하여야 한다야.
그렇죠? 그래서 장관 시도지사는 의료법 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 관리원 지정하여야 한다. 강제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도, 동그라미 4번도 보시면 장관이 또 들어가요. 그렇죠? 장관이 많이 들어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그리고 동그라미 6번도, 동그라미 6번은 아예 신설이 됐나 보다. 그렇죠? 여기도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그래서 이게 나중에 검역법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더 훨씬 파워가 좀 세졌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여기도 예전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었다가 이제 장관으로 다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0조의 생물 테러. 이거는 조항이 바뀌었을 거예요. 40조의 조항에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약사법 31조인데 약사법 31조 2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바뀐 거니까 별건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수출금지. 이게 이제 마스크 얘기가 나와요. 40조의 3인데 이게 신설된 걸 거예요. 40조의 3인.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그 예방 방역 및 치료에 관한 의약 외품,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급격한 가격 상승 또는 공급 부족으로 국민건강 현장에 처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약 외품 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요.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그 금지 기간을 미리 정해서 공포한다라고 돼 있고, 그 박스에 보시면 시행 규칙에 마스크가 떡하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 외품에 해당되는 마스크, 또 하나 손 소독용 외용 소독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보호 장비. 이거는 이제 의사들이 쓰는 그 보호 장비를 얘기하는 거겠죠.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이게 1급 감염병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이걸 보내지 않겠다. 2020년 3월. 그러니까 이미 개정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강제 처분도 있어요. 42조의 강제 처분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일 거예요. 자, 2번에 보시면 자,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시 근데 아예 많이 바뀌었다. 그죠? 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을 하여금 감염병 의심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급입니다. 자,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게끔 하는 거고, 2번 유선, 무선 통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그러니까 매번 전화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 걸 좀 하겠다는 거. 예전에 이런 게 없었어요. 자가 격리해놓고 전화 확인하겠다 이런 말이 없었다가 이제 하긴 하겠다라고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유선은 알겠는데 무선 통신? 네? 무선 통신 뭐야? 핸드폰을 하겠다는 거죠. 아, 그 핸드폰에 그 위치 추적이 있으니까 그걸 하겠다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자, 시군구청장은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해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신설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도 역시 이렇게 진찰, 격리, 치료,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동그라미 6번 경찰서장에게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강제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치 7번은 마찬가지야. 자, 자가에서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또 인정될 때는 그 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된다 해서 이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8번에 보시면 감염병 의심자 또는 조사 거부자가 감염병 환자 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이 돼. 그러면 즉시 해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조사 거부자를 치료 입원시킨 경우, 그렇죠? 그 사실을 조사 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0번에도 또 뭐가 있을까? 그치. 이것도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특별히 보셔야 돼. 집에 가셔서. 강제로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3조 2는 이제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도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시군, 다, 3명 다 나와, 일단.
하여튼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할 때도 그 사실을 입원 격리 대상자 또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본인은 격리 대상자입니다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잡아간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미 이거는 9월부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7조에 보시면 방역 조치가 나오거든요. 47조. 자, 47조의 3번을 보시면 예전에는 감염병 병원에 감염됐다고 의심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감염병 의심자라고 딱 했어요. 줄였어요. 감염병 의심자.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49조가 예방조치인데 여기서도 감염병 의심자라고 써 있을 거예요. 14번에 있어요. 감염병 의심자. 그러니까 의심자가 이제 한 명이 더 생긴 거야. 말 그대로. 그치? 환자랑 접촉했던 사람. 그 다음에 49조의 2가 새로 생겼거든요. 요거는 감염병 취약계층이라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나올 법해요. 감염병 취약계층. 그럼 도대체 감염병 취약계층이 누군데? 라고 봤더니 자,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그러니까 어린이나 노인을 감염병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거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됐어요. 지금 주의 이상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위기경보가 발령됐을 경우 감염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국가가 그냥 해주겠다는 겁니다. 마스크를.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신설이 됐고, 이미 시행이 된 거네. 그 다음에 소독 의무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동그라미 2번이 좀 바뀌었어요. 2번에 예전에는 공동주택 숙박업소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그냥, 그치. 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52조의 소독 신고 보시면 52조. 소독업의 신고가 뭐가 바뀌었어? 그치. 좀 말이 앞뒤가 좀 바뀌었나? 시군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동그라미 2번이구나. 시군구청장은 소독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검토를 해서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소독업의 신고도 역시 뭐 있습니다. 보통 신고한 사람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요 말이 좀 바뀐 거고. 그 다음에 53조의 소독업, 휴업 등의 신고에서도 바뀌었죠. 지금 많이 바뀌었죠. 동그라미 1번, 2번이 새로 생긴 거죠. 53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은 거기에 있는 거랑 똑같고 2번이 새로 생긴 거네. 소독업자가 휴업을 한 후 재개업을 하려면 시군구청장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또 재개업할 때도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 요번에 그 소독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엄청 많아진 건 아시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예전에 했는데 다시 하겠다. 근데 재개업이라는 게 없어서 이걸 부랴부랴 만든 것 같아. 그럴 때도 시군구청장에 신고를 해라 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56조는 그 사망이 또 하나 더 추가가 됐다는 것 뿐이에요. 그거만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의 정지에서 방역관 얘기가 나오네요. 방역관 60조입니다. 60조의 방역관 얘기가 나오는데 시군구청이 뭐 거기 밑줄 끈 거 요게 하나 더 개정이 된 거고요. 그렇죠? 60조의 동그라미 1번에 뭐 다만 그리고 똑같은가? 그렇죠? 시군구청장이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뭔 소린지 아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방역관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람이 너무 없잖아, 방역관이.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이 공무원 중에서 방역관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고기 하나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60조의 2가 이제 역학조사관인데 60조 2 역학조사관 거기에 보시면 소속 공무원이 몇 명으로 늘었어요, 지금? 100명이에요, 100명. 30명 이상이었거든? 100명 이상으로 늘었어요. 지금 많이 뽑겠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뽑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역학 2명 이상의 역학조사, 이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 중에 역학조사관 중에 한 명은 의사로 임명해야 돼. 이건 똑같이 있네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조금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60조의 3에서도, 그게 하나, 동그라미 4번을 잠깐 보실래요?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아, 똑같으나? 이건 똑같으네. 뭐가 바뀐 거지? 아, 시군구청장. 그쵸. 시군구청장이 바뀌네. 그래서 하시고. 그 다음에 67조에 국고부담. 아무래도 좀 늘어났을 것 같긴 한데, 거기에 6의 3이 신설이 됐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감염병 관리 기관에 감염병 관리 시설의 설치 운영에 드는 경비.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딱 지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 시설 없어요 그러면 돈 주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 돈도 다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76조의 2가 이게 정보 제공 요청이 정보 확인인데 여기 이제 감염병 의심자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새 하도 2차, 3차 감염이 되다 보니까 감염병 의심자도 간과하지 않겠다, 다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76조 2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감염병 의심자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감염병 의심자 들어갔고 동그라미 4번은 아예 신설이 됐고 76조의 2입니다.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4번은 아예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서 자 보시면 이런 거를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동 경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공단의 정보 시스템 신청을 정보 혹시 요새 그거 뜨죠? 어떤 환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 환자가 핸드폰으로 뜨지 않나요? 이 사람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려면 홈페이지로 봐라.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면 이동 경로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게끔 이것도 역시 그 시스템으로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좀 개정됐을 거예요. 의료인, 약사,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같은 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확인해야 된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같은 경우가 이것도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천천히. 그 다음에 76조의 3 이것도 신설된 거고 76조의 3, 76조의 4 이것도 전부 다 신설된 겁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77조가 벌칙이 있거든요. 5년 5천만 원이죠. 77조가.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게 의약 외품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한 자. 아까 마스크 내보내면 안 되잖아. 근데 내보냈다면 5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78조도 그냥 보시면 돼. 23조의 사망 요게 이제 그치? 이건 똑같으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벌칙이 조금 많이 바뀐 거는 제가 좀 써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일이 제가 이거는 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검역법으로 좀 들어갈게요. 점점 갈수록 우리 법규 공부하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렇죠? 검역법. 자, 검역법이 잠깐 몇 쪽이었죠? 361. 네. 거기 보시면 검역감염병이 바뀌었죠? 뭐가 들어갔어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들어가네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근데 2021년이긴 하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검역관리지역이라고 있어요. 요게 새로 생겼어요.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서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그 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검역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거고 중점 검역관리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해서 이 지역을 따로 관리를 할 건가 봐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국가의 책무 중에 3번이 없어졌어요. 3번이. 이게 국민은 적극 협력해야 된다. 이 말이 없어졌어. 그게 왜 없어졌냐면 밑에 3조 2에 국민의 권리에 들어버리겠지 뭐. 3조 2가 하나 생긴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가 더 많아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국내외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4조의 2가 또 생겼죠. 기본계획이 없었네. 검역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요게 하나 생긴 거고요.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쭉 한번 써 있고, 그 다음에 조사의 대상 6조에 새로 생긴 게 사망의 1번부터 5번까지. 여기 이제 새로 생긴 거예요. 여기도 시행일이 2021년이라서 좀 여유는 있을 거야. 우리 그때는 이미 합격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유가 있겠지. 그래서 넘어갈 거고, 7조. 이것도 다 8조. 이거 전부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군용운송수단에 대해서 무슨 특혜를 줬었잖아요. 그게 없어진 것 같아. 그리고 피난운송수단에 대해서도 그게 좀 없어진 것 같고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구조 볼게. 검역통보. 요거는 요번에, 이것도 2021년이구나. 괜히 이걸 다 했네. 그쵸? 하여튼 이거 좀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조금 볼 것만 봅시다. 이렇게 해서, 11조의 검역 시각은 왜 없어졌지? 1번에? 1번이 다 없어졌어. 그쵸. 없어졌죠. 그냥 즉시해야 되는 거. 선박에 응급환자 있을 때. 이거 다 없어지네. 2020년 3월 4일자로 없어졌는데 시행일이 2021년이라서 그러긴 하네.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12조의 검역조사에 거기 검역감염병이 생겼죠. 그치? 12조에 동그라미 1번에 2번. 새로 생긴 거 맞지? 자,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 위험 요인의 여부, 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도, 본날 검역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치?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치. 거기에 4번에도 보시면, 4번 같은 경우는 신설된 것 같아요. 그쵸? 검역소장은 검역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보화 기기, 영상정보 처리 기기, 전자감지기 등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전자감지기로 열처리 이런 거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법이 없었다는 거 아니야? 법 없이 막 했다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걸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2조의 2가 신설이 된 거예요. 또 신설된 건데 21년에 한 거고, 말 그대로 그거죠. 나 어느 지역에 여행 갔다 왔다. 이런 것도 다 얘기해야 되고, 예방접종 맞았다면 그거 다 해야 되고, 이런 걸 좀 철두철미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조의 3도 항공기 검역조사인데 이것도 새로 생긴 거고요. 그렇죠? 이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 육로 검역조사 다 따로따로 나왔어. 예전에는 이런 거 없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항공기 검역조사, 선박 검역조사, 육로 검역조사 다 따로따로 나와 있습니다. 검역을 좀 강하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3조의 검역전의 승선 탑승. 여기서는, 2번을 잠깐 보시면, 이에, 검역 소장의 허가를 받아서 승선하거나 탑승한 사람이 검역감염병 증상이 있거나 검역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한 경우 즉시 검역소장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까 검역감염병 할 때 그 얘기했나? 보건소장 얘기가 다 나왔다고 얘기했나요? 잠깐만요. 잠깐. 앞에는 아직 없었구나. 네, 계속해서 볼게요, 그냥. 그도 있고, 자, 검역 조치를 보시면 15조의 검역 조치입니다. 15조의 검역 조치 보시면 우리 책에서는 367쪽이고요. 367을 보시면 검역 조치를 누가 해요? 검역소장이 하잖아요. 근데 뭘로 바뀌었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바뀌었어요. 검역 조치. 그리고 검역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도 16조에 보시면 원래 검역소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훨씬 하는 일이 좀 많아졌어요. 이쪽까지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조에 보시면 검역감염병 의심자인데 이게 이제 접촉자야. 접촉자에 대한 감시로 바뀌었고, 이것도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없어졌어. 우리 콜레라, 오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없어졌어.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코로나 최대 잠복가 2주인데 이게 뭐 3주 이게 헷갈리잖아. 그래서 어떤 병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없어졌어. 그냥 그 최대 잠복 며칠 이런 걸 감히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물론 2021년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19조도 역시 검역소장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검역에서도 장관이 좀
활성화가 돼 있구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검역 감염병 외에 예방 조치도 조금 많이 바뀌었고요. 네, 검역증도 조금 바뀌었고, 그래서 대부분 그래도 검역법은 다행히로 2021년이 좀 개정된 게 많아서 다행이긴 하네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5조에 보시면 시체 등의 반입의 조사도 역시 동그라미 5번을 좀 보시면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 사망한 경우 또는 사망 후 사망한 사람이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시신의 장사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뭐가 담긴 거지? 20조 1을 준용하며 보호목적의 장관을 거목소장으로 본다. 뭐가 바뀐 거지? 잠깐만. 네? 새로 신설된 거죠? 네, 신설된 거네.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그렇고. 근데 그거 보세요. 28조 보실래요? 28조 보시면 그 밖의 증명서, 아까 선방위생 관리 증명서는 아실 거고, 그 밖의 증명서 발부를 잠깐 보시면, 그 동그라미 2번 밑에 1번이요. 물품에 대한 소독 증명 확인서가 나왔는데, 검역감염병 유무 있고, 소독 그런 거 있고, 그 밑에 물품에 대한 병원체 검사 증명서에 세균 바이러스 검사 실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 바이러스, 특히 바이러스는 되게 무서우니까 이거 좀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8조 2에 국제 공인 예방 접종 증명서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한번 바뀌었으니까 본조 신설이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그렇고, 29조도 보시면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에 예전에 검역소장이었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바뀌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그렇고, 계속 밑줄 지은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또 볼만한 게, 그쵸.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치. 29조도 그렇고, 30조, 31조에 검역공무원의 권한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검역공무원은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검역공무원의 제복, 검역공무원이 옷을 입고 그 약간 군인 같은 옷을 좀 경찰복 같은 걸 입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제복을 입어야 하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요구하면 보여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제복을 입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좀 있대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증표까지도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비밀누설 뭐 이런 것들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행히 검역법에서 2021년에 개정될 건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의료법도 그렇고, 또 뭐죠? 감염병 예방, 이거 특히 마스크나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올 수 확률이 좀 높아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좀 공부를 좀 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제가 놓친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저도 하느라고 하는데, 맨날 이 법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법 고치는 사람도 힘들 것 같아. 하여튼 법제처 찾아가면 빨간 게 엄청 많아요. 다 개정 예정인 것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긴 하는데 사태가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원래 이제 법 공부하는 사람이 약간 날카로운 건 알아요. 그래서 질문할 때도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알고는 하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알고는 있는데 제가 잘 못 쫓아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서로 도와줍시다. 예, 그래서 끝까지 우리 통과할 때까지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